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합니다. 그런데 조명을 이해하면 자, 백열전구가 여러분들 산업혁명 때입니다. 인간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에디슨이 조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밝게 만드는 조명이 된 게 작업 조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랑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셀카 많이 찍으시죠? 뭐 셀카 봉이라고 해서 셀카 찍는 아예 뭐 기계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셀카 찍을 때 예쁘게 나오고 잘생기게 나오는 나만의 비법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조명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방송을 할 때도 조명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셀카를 찍을 때는 조명 아래 있으면 제 피부가 좀 더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안색이 좋게 나오기도 해서 이 셀카가 내 원래 얼굴과는 상당히 다른 상당히 다르게 예쁘게 나오는 비법이 바로 이 조명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명은요, 우리를 예쁘게 보이게도 해주고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조명이 없다면 생활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야말로 조명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데 이 조명 속에 담긴 비밀을 오늘 밝혀주실 분이 있다고 해서요. 강연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자, 강연해 주실 송상빈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형광램프 100개를 켠 것처럼 밝고 속 시원하게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저와 함께 빠져보시죠.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자, 본부장님. 예. 형광등 100개를 킨 것 같은 그런 뭐 시원한 강연 보여주긴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왠지 아우라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에 나오는 이 조명들에 담긴 비밀들을 강연자분께 파헤쳐달라고 요구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연구하고 계신다는 반도체 조명을 좀 먼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조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백열등이나 형광램프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수명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그 형광램프 수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 안 좋고 효율이 나쁜 것들을 실제 지금 LED나 OLED 같은 반도체 물질을 이용해서 효율이 좋고 여러분들이 아주 조명 환경에 맞게끔 하는 반도체 조명과 최근에 이제 IT 기술과 결합돼서 다양한 조명 환경을 만들어주는 스마트 조명을 두 가지를 일컬어서 반도체 조명이라고 합니다. 오, 스마트 조명은 요즘 스마트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스마트 조명은 처음 듣거든요. 오늘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스마트 조명, 여러분들 공부방에 쓸 수 있는 스마트 조명을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강연 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 조명까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연이 알찰 것 같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송상민 본부장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볼게요. 그 강연의 시작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하루 빛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신다면 생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 빛이란 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빛 에너지에 의해서 진화를 하고 탄생을 했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빛과 같이 공기와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이란 것은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을 제어해서 우리의 빛의 환경을 만들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에 있는 자연광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공광입니다. 여러분 무대 지금 있는 조명이
다 인공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이야기하는 이 인공광을 조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연광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시겠지만 자연광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1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접했던 광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광은 태양빛에 나오는 빛과 우리 천공이라 그러죠. 하늘에서 산란된 빛. 이 두 개가 합쳐서 자연광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시면 뭐 어색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빛도 밝고 균일하게 밝죠. 이런 게 가장 좋은 조명, 자연스러운 조명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하루 20분 동안 강연한 중에 이 조명이 어디에 따라가냐면 자연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스마트 조명에 대해서 제품을 소개한다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자연을 따라가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중에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연스러운 빛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어떤 우리 인간의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우리가 인공광이든 자연광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이 망막세포의 시신경을 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체 표면의 그 밝기나 그 다음에 색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조명은 색과 밝기를 인지하는 겁니다. 즉 우리 망막세포에 그 색과 밝기를 조절하는 세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먼데 등대에서 불빛이 약하게 보이죠. 이럴 때는 색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밝고 어두운 거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울 때는 어두운 곳에서 보면 형체만 보이죠. 색깔은 안 보이고 그런 거고요. 이게 점점 밝아져서 밝기가 되면 등대가 가까워지면 색깔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망막세포의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자연광과 인공광 그리고 자연스러운 빛을 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 이 조명 기술은 첫 번째 고대부터 지금까지 근대까지 아시지만 모닥불이나 가스등, 호롱불 이 밑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1897년에 누가 나옵니까?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합니다. 이때부터 전기 에너지로 전기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면서 조명이라는 새로운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조명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고요. 이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조명을 이해하면, 자, 백열전구가 여러분들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산업혁명 때입니다. 즉 인간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에디슨이 조명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조명은 초창기부터 작업을 위한 조명입니다. 작업을 잘하려면 밝아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밝게 만드는 조명이 된 게 작업 조명입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자, 오일 쇼크 때 일어나면서 이 백열전구가 굉장히 효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형광램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형광램프는 기존의 유리관에 그 수은 같은 중금속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전기에너지를, 전자에너지를 넣으면 발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열전구에 비해서 약 5배 정도 박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시대가 계속 되면서 지금까지 에너지 절감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들 뭐 LED 조명하면 전기료가 싸다 해서 많은 얘기를 들으시죠. 지금처럼 지금까지도 에너지 절감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가 딱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밤에 작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합니까? 뭐 식사도 하고 오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명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되면서 인테리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이 단순히 밝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색, 아름다운 색을 만들고 뭔가 이런 형태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때 뭐가 나오냐면 LED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LED가 1960년대 나왔지만 그동안은 표시장치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 청색 LED가 개발이 되면서 1990년도에 조명이 만들어졌다. 백색 조명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작년에 노벨상을 탄 나카무라와 3명이 이 청색 LED를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예,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LED가 나오면서 다양한 색상이 되고 다양한 밝기를 만들고 다양한 환경을 만드는 조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LED는 반도체죠. 자, 반도체 하면 뭐가 나옵니까? 생활 가전이 생각되죠. 그래서 이 조명도 생활 가전처럼 다양한 기능을 만든다 해서 생활 가전화되는 그런
진화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조명의 밝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조명 밝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조명 밝기 보면 밝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균일하게 밝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려면 인공광원에 지금 무드 조명처럼 굉장히 눈이 부시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적게 하면서 밝게 만드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자연광에 접하는 조명이 가장 좋은 조명이죠. 예. 최근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로등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잠을 못 자는, 수면을 방해하는 조명이 있는 게죠. 이게 이제 광침해라고 하고 광공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은 별빛을 잘 못 보죠. 예. 인공 조명이 하늘 쪽으로 표출되면서 별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는 이렇게 이 공공 조명이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사해서 보상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환경청에 이야기해서, 환경부 이야기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어떤 광공해나 빛의 밝기가 너무 밝은 거에 대해서 최근에는 적정한 조명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명은 밝기에 따라서 된다겠죠. 그러면 이 밝기가 고정이냐? 아닙니다. 지금 보면 생체 리듬, 우리가 생체 리듬이라는 건 24시간 동안 생체 리듬이 있죠. 이 생체 리듬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태양이 떠오를 때 눈을 뜨고 정오에 열심히 일하고 밝은 빛에서 노을빛이 들 때 이제 자야구나, 쉬어야 되구나 하는 거죠. 그 밤에는 달빛에 잠을 자게 되죠. 자, 이 빛과 생체 리듬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생체 리듬과 굉장히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새벽에 학생들 공부를 많이 하죠. 실제 새벽에 조명을 켜고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항호르몬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항호르몬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리듬과 빛은 항상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밝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조명에서 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뜰 때는 색온도가, 우리가 말하는 색온도라는 거는 색을 온도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면 자, 태양이 뜰 때는 4,500켈빈 온도가 있을 때 그 태양이 뜨는 온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오가 됐을 때는 한 6,000켈빈 정도, 우리 형광램프 색 있죠. 그 정도 색이 됩니다. 그래서 형광램프는 사실은 가정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냐면 사무실에 쓰는 겁니다. 작업을 위한 조명이고요. 자, 노을빛이 되면 불구순한 빛이죠. 이거는 색온도 낮은 빛인데 백열전구색입니다. 이거는 이제 휴식을 위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한다든가 이럴 때 형광램프보다 백열전구색이 좋죠. 예, 이게 색온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 빨간 사과, 파란 사과가 있습니다. 색온도가 낮은 경우는 빨간 사과가 굉장히 맛있게 보이고요. 색온도가 낮은 거는 파란 사과가 맛있게 보입니다. 높은 거는. 자, 또 하나 지표가 뭐가 있냐면 연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연색 지수라는 건 뭐냐면, 자, 조명은 조명에 나오는 빛을 물체색을 보고 그걸 판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다양한 옷 색깔을 보는데 그 옷이 어떤 색깔이 되느냐를 잘 판독해야 좋은 조명이겠죠. 자, 그게 연색 지수입니다. 보통 백열전구는 100으로 봅니다. 형광램프는 70에서 75 정도 됩니다. 예. LED는 다양한 색온도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에 보시듯이 색온도가 연색 지수가 낮으면 흑백과 칼라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색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시제품을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색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저 빨간 장미지만 색온도가 낮은 게 더 잘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연색 지수가 높은 거고 낮은 겁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하실 때 이런 색온도와 연색 지수를 잘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는 광색에 따라서 광치료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감기가 많이 들죠. 그럼 감기에 좋은 게 노란 불빛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다양한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붉은 빛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런
그 조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제가 조명의 중요한 조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조명의 특징,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했고요. 이제부터는 반도체 조명이 뭔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조명하면 아시죠? 반도체 칩에 전기를 인가하면 자, 우리가 도통이 되고 도통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PC나 뭐 이런 데 다양한 스위칭 소재에 쓰죠. LED는 그 중간층에다가 전자와 전공이 서로 결합돼 가지고 그 결합된 에너지만큼 빛이 나오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특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종류는 LED와 OLED겠습니다. LED는 무기 소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면적에서 빛을 밝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LED는 굉장히 좁은 데서 밝게 보이죠. OLED라고 하는 유기 소재를 이용한 OLED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면, 잉크처럼 프린터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면 발광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반도체 조명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자, LED는 작죠. 그리고 컴팩트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듭니다. 뭐 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합니다. 그 다음에 LED는 굉장히 신성이 좋습니다. 예. 그 신호등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예전에 백열등에 필터 있을 때는 굉장히 색깔이 안 보였는데 LED는 연색이 잘 돼요. 이거는 이 소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조합하게 되면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뭐 광고판이나 이런 거 보시면 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성이 뭐냐면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아까 갔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 수은이 안 들어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외선과 UV. 여러분 자외선하고 적외선 아시죠? 자, 자외선 오면 뭐 피부병도 생기고 뭐 암도 생기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모나리자가 돼 있는 파리의 누브르 박물관에 LED 조명을 씁니다. UV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 탈색이나 변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LED의 장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는 반도체 조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마트, 뭐 IT 기술과 접목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LED 많이 쓰죠. 최근 고급 자동차는 다 쓰고 있습니다. 예. 특히 LED는 진동에 좋습니다. 백열전구나 이런 것들은 흔들리면 잘 수명이 짧죠. LED는 고체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최근에는 어디까지 쓰냐면 여러분들 식물, 그래서 채소나 이런 것들도 자, 조명을 이용해서 키웁니다. 실내에서. 예. 그래서 청색과 적색을 조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산업과 융합돼서 다양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열전구나 형광등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스마트 조명이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런 LED를 가지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합니다. 자, 에너지 절감은 기기도 있지만, 자, 우리가 사람이 있다 그럼 꺼지고 켜지고, 여러분 그 요즘 최근에 아파트 주차장에 보면 조명이 차가 있을 때 꺼지고 켜지고 해서 에너지 절감 효과 있죠. 자, 그런 거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감성, 어떤 광색이나 색온도에 따라서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LED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기능을 줍니다. 그래서 가전, 뭐 사물 인터넷이죠. 가전과 연결이 되든가 뭐 통신과 연결되든가 이런 기능성을 가지면서 조명이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합해서 스마트 조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 자, 이거는 거실 조명입니다. 지금 이제 TV에 아주 동적인 영상이 움직입니다. 자, 이때는 이런 조명이 됐다가, 자, 지금은 아주 동적인 조명이 되니까 아주 부드러운 조명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다음으로 이제 뭐 독서를 한다. 그럼 독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LED 조명의 시스템이 바뀌고요. 예. 마지막에 휴식을 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 스마트 조명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거실 조명. 자, 이거를 실제 시제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실제 공부방에 들어간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카이스트하고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해서 대덕 초등학교에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정오의 빛을 해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학이 더 잘 풀리겠죠. 그 다음에 색온도가 낮은 조명이 된다. 자, 붉은색 빛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성적으로 돼서 국어나 뭐 이런 쪽 독서나 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그 수학 문제 풀이가 이 조명을 써서 17%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업체가 이걸 가지고 아파트에 그 공부방에 적용해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랬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를 사진을 캡처해서 띄우고 거기에 우리가 조명 환경에 뭐 색깔을 선택을 하면 그 조명이 바뀌죠. 보시죠. 자, 즉 이런 것처럼 앞으로 우리 조명은 우리가 사용하는 웹을 적절히 조정하면 이 조명 기기와 연동하게끔 만들어져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하는 어떤 환경이나 자유롭게 웹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인터액티브 조명이라고 합니다. 상호 교감형 조명이 되는 그런 조명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조명이 되냐? 이거는 제가 또 시제품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휘어집니다. 예. 자, OLED 조명이나 LED 조명이 앞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예. 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휘어지면서 얇아지면 여러분들 벽지처럼 바르면 조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조명이 나옵니다. 최근에. 자, 그러면 우리 유리창이 낮에는 주광이 빛이 나오고 밤에는 그게 조명이 돼서 비칩니다. 자, 이렇듯이 앞으로는 이런 건축화 조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ED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의류나 이런 것에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식물 공장, 그래서 마트에 가면 직접 식물을 키운 데서 직접 우리가 뽑아서 실제 식탁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도시, 해양도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태양이 없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조명이 적용되면 인간 친화적이고 어떤 생체 리듬에 맞는 조명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반도체 조명으로서 미래 조명을 갈 거고요. 이 미래 조명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바꿔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상빈 본부장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을 듣다 보니까요, 뭐 이게 유리처럼 바르거나 벽지처럼 바르는 이제 조명도 생길 수 있다고도 하고요. 뭐 그렇다면은 아주 얇아져서 구부러지고 구겨질 수 있으면 입는 조명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해보게 하는데요. 예. 그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옷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옷을 선택할 필요 없이 이런 옷을 입고 거기에 우리가 인터넷에 원하는 어떤 색상의 옷을 다운받아서 USB로 꼽으면 그 조명이 디스플레이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웨어러블 조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명을 아까 설명해 줄 때도 보면은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조명도 있다고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조명 색깔도 예, 있다고 예. 하고 바이올렛 색깔이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조명으로 사람의 심리를 좀 이렇게 조종할 네. 수 있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 잠깐 예를 들면 아까 저기 그림이 있었는데, 자, 보라색 불빛 하면 식욕 감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조명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것처럼 어떤 색깔을 해서 심리를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조명 환경에 의해서도 이 심리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의 체온 상태나 뇌 심리 상태를 캡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명, 바꾸는 조명을 만들 수 있도록, 예,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명도 앞으로 개발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조명에 대한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이 반도체 조명까지 이 신기술을 열심히 설명해 주신 우리 송상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네, 백열전구가요. 우리의 삶을 20세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밝혀주는 건 오늘 만나본 이 바로 LED 전구, LED 조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계에는 또 어떤 빛의 혁명이 나서 어떤 빛으로, 어떤 조명으로 우리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지 그게 참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사과나무 아래서 만나보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